다음 소식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경실 씨가 이제 파는 달걀의 고가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경실 씨가 오늘 오전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경실 씨가 오늘 SNS를 통해서 최근 불거진 이 달걀 가격 논란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예.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대신 이 논쟁은 가격에서 출발을 했지만 난각번호가 달걀 품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달걀이 난각번호는 4번이지만 품질은 시중 1등급 기준인 72호 유니트보다 약 47% 더 신선한 수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 기준과 생산자 기준이 얼마나 다르게 존재하는지 알게 됐다며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경실 씨 주장은 그건 것 같아요. 난각번호가 비록 4번이긴 하지만 품질은 좋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뭐 사육 환경이 아니라고 하고요. 뭐냐면은 원료와 관리 방식이 차이라면서 4번 농장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좋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농장에서는 아마 이제 강황이라든지 동충 하초 등 고가 원료를 아마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걸리니까 관리에 투여하는 비용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관리하는 달걀 같은 경우에는 고가라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경실 씨가 SNS에 이제 뭐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면 여기에 또 일일이 적극적으로 답글을 달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해명글이 올라오자마자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예. 이경실 씨가 이 댓글 하나하나에 대댓글을 달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하니 물어뜯기는 그만하자. 이제 이경실 씨를 옹호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대중들은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A4 용지보다 작은 곳에서 생활하는 닭들이 낳은 알을 누가 먹고 싶어 하겠나 등 이경실 씨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댓글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 댓글 중에 이제 조혜련 씨 관련한 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커졌다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실 씨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댓글에 뭐라 하게 됐냐면 조혜련 씨 때문에 이경실 속 터지네. 이렇게 이 조혜련 씨를 향한 비난의 댓글이 많이 달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이경실 씨는 본인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리고 또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조혜련 씨에게 오히려 고맙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조혜련 씨가 의도치 않게 달걀 논란에 불을 지폈지만은 그래도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조혜련 씨를 끝까지 감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존이 끈끈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결과 그러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냐? 현재로서는 좀 어떻게 보여요? 소비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 입장문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옹호하는 댓글도 많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한 누리꾼은 난각번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번은 전원주택, 2번은 아파트 합숙, 예. 3번은 빌라 원룸, 4번은 고시원이다. 이경실 씨가 닭을 키우고 있는 곳은 고시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떤 누리꾼이 대댓글로 고시원도 아니다, 뒤주다라고 한술 더 뜨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누리꾼들이 화가 난 이유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쌓아왔던 이경실 씨의 이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니냐라는 배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경실 씨가 이번 논란을 잘 헤쳐내고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가격에 이 난각 번호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인 건데 팀장님 달걀 사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달걀 사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집사람이 달걀을 고르면은 배달만 하기 때문에 난각번호가 모르시죠? 그렇죠. 난각번호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좋은 달걀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르는 걸 믿고 먹습니다. 난각 번호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들 이경실 씨 아들 문제인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경실 씨 아들 같은 경우에 이 이경실 씨가 계란을 팔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로 지금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경실 씨가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종종 방송에 나와서 호소했던 이 아들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2021년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혼전 임신 소식을 발표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은 물론 옷 배송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난해 1월 모두 그만뒀다고 밝히면서 생활고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4살 때 이혼을 함으로써 이제 아들만 생각해도 손 한 켠이 아리다 라면서 당시에 먹먹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예. 이경실 씨가 아들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대표직을 맡긴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손보승 씨, 아들 손보승 씨의 영리 활동과 관련해서도 예. 억울한 신경을 이제 전하면서 진심을 전했는데요. 예. 나중을 위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대표로 등록을 해놓은 거긴 하지만 지금 이 달걀과 이 손보승 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가 군 복무 중에 뭐 이런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부분인데. 그게 문제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경실 씨 아들 손모 씨는 지난 6월에 군복무가 갔습니다. 상등 예비역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군인 기본법을 보게 되면 그 겸직이나 영리 금지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 행위를 한다든지 겸직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징계 처분이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 이렇게 견직하는 거 아니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대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법에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뭐 마무리될지 더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